그냥 헤어지면 너는 어떨 것 같다? 라는 말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서 들어봤었다거나 아니면 싸우는 와중에도 헤어지고 나면 너 바로 남자 만날 거야? 너 또 금방 연락한 남자 만들 거지? 이런 식으로 내 이별을 한 후에 나한테 관심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100%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남자가 되게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럼 정말 미련이 없는 걸까요? 저는 권태기라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마음이 없다고 하고 헤어져서요. 아이고, 또 낚이셨네, 서영님. 대부분 남자들이 저렇게 매정하게 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마음이 다 떠났고 이젠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이해를 한번 해볼래요. 되게 고분고분 좋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냥 아니야, 우린 여기서 그만하자.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 더 서로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르고 달랜다고 하면 헤어져 줄 거예요, 서영님은?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남자들도 그냥 마음이나 정이 다 떨어져서 매정하게 군다기보다는 매정하게 해야 되니까 매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영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사람이 매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미련이 있냐 없냐를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사람이 서영님과 헤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 어떤 남자들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별을 얘기를 한다.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뭐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환승 이별을 했다던가 혹은 나랑 만나면서 다른 여자랑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더 좋아져서 나한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이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자기 이별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기 전에 뭔가 쎄하다는 느낌이든 아니면 사건의 기승전이라는 게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그 전부터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면서 분명 나한테 이별 시그널을 보내왔었더라면 아마 그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그래도 어느 부분 맞춰가려는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당연히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의 그 이별을 떠올리는 로직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린 다시 만나도 똑같이 반복될 거야. 이 메시지가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별을 이야기를 해요. 설령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든 아니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설령 다른 여자를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는 포기하고 싶은 게 또 남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성분들은 궁금하겠지. 왜 남자들은 사랑하는데 헤어져요? 왜 남자들은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는데 왜 끝을 얘기를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떠올릴 때 기억이라는 것들을 좋게 기억을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흔히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많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 남자친구랑 사랑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피 튀기면서 싸우든 아니면 진흙탕 싸움이 되든 간에 그래도 결국 그건 과정일 뿐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남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그 결과라기보다는 어떻게 싸우는지는 생각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과정이든 맞춰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진흙탕 싸움이 반복되면서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거나 혹은 여자친구에게 정 떨어지는 모습을 맞춰가는 과정 사이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밖에는 없다고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가 미련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순간이나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는 나랑 헤어지고 나면 어떨 것 같아? 너는 나랑 헤어진 이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남자가 여러분한테 마음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남자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아예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끝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끝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잠을 자든 못 자든 아니면 밥을 먹든 못 먹든 혹은 다른 남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본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그만큼 여러분에게 미련이나 마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별의 과정을 겪는 중에 그냥 헤어지면 너는 어떨 것 같다? 라는 말들을 종종 여러분들이 남자친구에게서 들어봤었다거나 아니면 싸우는 와중에도 헤어지고 나면 너 바로 남자 만날 거야? 너 또 금방 연락한 남자 만들 거지. 이런 식으로 내 이별을 한 후에 나한테 관심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100%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정보를 오픈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사실 너만 기다릴 거고 너밖에 생각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잘 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복잡한 마음을 제가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두 번째로 미련의 시그널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도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남긴 의미나 흔적들이 얼만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성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추억이 많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많다거나 우리가 만난 날짜 수가 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흔적이나 의미를 남겼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의미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처음을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혹은 두 번째, 그 전 연애와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정말 이런 게 연애구나, 이런 게 진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구나 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느낀 순간이 있었냐 없었냐. 만약 여러분들이 잔잔한 연애를 했었다면 사실 기간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를 남겼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짧고 굵은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충분하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련을 가질 만한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후폭풍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후폭풍이라는 것도 결국 똑같아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결국 자녀 감정이라는 게 남아 있어야만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지. 뭐 막말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네가 진짜 좋은 여자더라, 이런 건 저는 후폭풍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나에게 가는 감정이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서 다른 여자 한번 만나볼까? 근데 막상 다른 여자를 만나보니까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여자보단 내가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후회나 미련이 생기는 거지, 그게 여성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후폭풍이라는 개념은 일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감정이라는 게 얼만큼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후일에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을 하든 아니면 이별 후에 재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미련이나 후회의 감정이라는 것들을 좀 더 크게 남길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유에만 너무 꽂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에 집중을 하면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너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이 됐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일깨워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보시겠어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이유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것들을 반박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 번만 더 우리 만나보자 라는 식으로 뭐 그 사람에게 매달린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100% 해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남자들이 이유를 말하는 그 당시의 것들은 그냥 이미 헤어지는 것들을 결심했고 그 이유를 갖다 붙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이유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냥 알겠어, 어차피 너랑 나랑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가 충분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뭐라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기억나? 땡땡땡땡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그 사람이 눈물을 강하게 흘릴 정도로 어떤 행복한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을 느끼는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간절한 감정을 갖고 사랑을 맹세했었던 그 순간이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일깨워주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주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그래, 내가 지금은 이별에만 꽂혀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맞아,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런 감정을 느낀 나도 있었지, 이런 것들이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느냐 아니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를 그리워할 때 사실 그 사람이 그리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의 내 감정이나 당시의 내 모습, 내 상태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을 당시의 우리의 어떤 예쁘고 소중하고 순수한 당시의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향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맞아, 지금 당장에는 내가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했을 때 분명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분명 나는 이런 좋은 감정을 느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향수가 도질 수 있도록 생각을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재회를 길게 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재회라는 게 상대방을 붙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히는 상대방이 붙잡히게 만드는 게 저는 재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이별을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은 붙잡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별을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집 앞에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뭐 전화를 50통 남기는 방법도 있고 긴 장문의 메시지를 정말 길게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결국 여러분들이 창으로 방패를 뚫겠다는 의미와 같아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방패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베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재회를 원하고 계신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른다라기보다 혹은 감정적으로 군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철벽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재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만날 만한 이유를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고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어차피 안 바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똑같이 헤어질 게 뻔해. 반복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새롭게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뭔가 생각을 하는 내가 이렇게 바뀔게, 내가 더 노력할게, 내가 반성했어, 미안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린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기억하는 모습 중에 정말 매력을 가장 크게 느끼는 프로필 사진 한 장 정도 그걸 걸어두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최소 2주 정도는 조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을 가지는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녀 감정이 휘발되는 기간이라는 게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있거나 자녀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게 팩트예요. 근데 하지만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녀 감정이 제일 없을 시기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헤어진 당일날이거든요. 남자는 정말 헤어진 당일날이 제일 자유롭고 억압된 것들로부터 다 뭔가 풀려난 느낌이 들면서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옳은 결정과 판단을 한 걸까? 어느샌가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또는 뭐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게 좀 더 어렵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현실성을 느끼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주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서 그냥 뭐 해?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짧게 그 말 한마디로 선톡을 해보는 걸 제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재회를 바라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긴 장문의 메시지에서 정석이라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흔들릴 것 같은데 라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대전제부터가 달라요. 여러분은 재회를 바라는 어떤 그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 사람은 재회를 바라는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딱 직관적인 느낌으로 선톡이 딱 왔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어떠냐 순간적으로 드는 첫 느낌이라는 게 더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그 마지막 모습 중에 어느 부분 일부분은 후회라는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도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나도 안 그래도 재회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꾹 참고 있었는데 연락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감정들이라는 게 공존하면서 본인도 연락을 어떻게든 또 이어가려고 해요. 본인도 그 감정이라는 게 휘몰아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연락을 보내지 않더라도 나 요즘 그냥 뭐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지내?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온다? 아, 그거는 제가 가히 장담한데 안 이상은 재회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냥 어떤 연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난 진짜 간절히 너와의 재회를 아직도 바라고 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급발진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관계가 스며들듯 가까워져야 돼요. 이미 그 사람은 마지막 이별 당시에 본인이 이별을 결심했었던 그 이유들을 아직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다시 만나도 반복될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 가로막게 하지만 아 그래도 얘는 참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갖는 그 고유한 매력이라는 것들을 다시 끄집어서 보여주는 게 재회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간간히 연락을 하다가 혹은 전화를 하다가 혹은 그러다가 관계는 서서히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이기심을 좀 어느 정도 들여다보는 게 그냥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겠고 그냥 지금 당장 재회하고 싶다.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붙잡고 싶다.
끝까지 본인의 감정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근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남자친구가 솔직히 저는 조금은 안타깝거든요. 그런 입장이나 마음으로 재회를 추구하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정말 좀 더 많은 이해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잘못한 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잘못한 만큼 이 사람의 감정을 또 같이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런 성숙한 태도로 재회에 임하시는 게 결국에는 다시 재회를 했을 때 똑같은 이별을 낳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